30대 한국인 청년이 사업을 위해 유럽의 그리스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50대 여성 자매를 알게 되고, 그녀들이 과부임을 알고 동시에 임신시켜주면서 사랑에 빠지는 독특하지만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36세 청춘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던 이건우에게 서울의 삶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 대학 졸업장과 탄탄대로가 약속된 듯 보였던 정보 전문가로서의 경력은 그의 자유로운 영혼을 갑갑한 틀 안에 가두는 것처럼 느껴졌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일상과 성공에 대한 무거운 압박감 대신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삶의 의미를 찾고 세상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길을 갈망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이 있었다. 바로 자신의 기술적 재능과 인간적인 감수성을 결합하여 세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고유한 삶의 방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들의 가치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알리는 일의 매력을 느꼈다. 그러하여 그는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이자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레스보스 섬의 작은 마을들에 주목했다. 그곳의 농부들이 태양과 바람의 축복 속에서 길러낸 최상급 올리브 오일 양봉가들이 야생화의 정수를 담아낸 향긋한 꿀장인들이 흙과 불로 빚어낸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도자기, 그리고 여인들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정교한 직물들. 그는 이처럼 가치 있는 생산물들이 복잡한 유통 과정 속에서 죗값을 받지 못하고 잊혀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자신의 정보 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이를 통해 그리스 시골 마을에 숨겨진 보물들을 세상에 알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하며 무엇보다 그 생산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약간의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친 창업 자금, 늘 배낭 속에 넣어 다니던 낡은 노트북, 그리고 막연하지만 강렬한 애계해, 푸른 낭만에 대한 동경심만을 가진 채 그는 무모하리만치 용감하게 그리스 행편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번잡한 아테네너나 눈부신 산토리니가 아니었다. 그는 관광객의 시선이 아닌 삶의 일부로 그곳에 스며들고 싶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레스보스 섬 동부, 푸른 칼로니 마네품 안에 깊숙이 자리한 만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 칼로니였다.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그 외딴 마을에서 그는 자신의 꿈을 시험하고 진정한 그리스의 영혼을 만나기를 기대했다. 레스보스의 관문인 미틸레네 공항에 내려 낡은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4시간이나 달렸을까. 마침내 그의 눈앞에 나타난 칼론이 마을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자결하는 지중해의 태양 아래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집들이 올리브 나무숲 사이사이로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멀리 보이는 액에 해 푸른 물빛은 눈부시게 반짝였다.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낯선 동양인 청년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꾸밈 없는 시선 속에는 쉬이 넘기 힘든 경계심과 뿌리 깊은 호기심이 함께 서려 있었다. 영어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은 깊은 산골 마을에서 그의 야심찬 사업 계획은 첫걸음부터 막막한 현실의 벽 앞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의 허름한 숙소에 짐을 푼 건우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칼로니의 별들을 바라보며 설렘보다는 깊은 고독과 불안감에 휩싸여 뒤척였다. 낯선 땅에서 보낸 며칠은 건우에게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다.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문화적 차이는 사소한 오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 계획은 현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상론에 불과하다 말은 냉정한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살을 내는 듯한 외로움과 고립감은 젊은 그의 의지를 갉아먹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절망적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어느 날, 오후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을 광장 한 구석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가꿔진 작은 타베르나의 문을 두드렸다. 소망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마치 이름처럼 지친 나그네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듯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다른 나무 테이블 위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체크문의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가족 사진들과 레스보스 섬의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 정겹게 걸려 있었다. 주방 쪽에서는 마늘과 오레가노 향이 섞인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와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곳의 안주인은 마리아라는 50세가 넘은 듯 보이는 여인이었다. 윤기 나는 까만 머리카락을 탐스럽게 따아 어깨 아래로 늘어뜨리고 깊고 그윽한 갈색 눈동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디미트리스와 함께 이 타베르나를 꿋꿋하게 지켜오고 있다고 했다. 슬픔의 그늘이 언뜻 비치는 듯 했지만 그보다는 삶에 대한 건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건우는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아 더듬거리는 그리스어와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메뉴판을 가리켰다. 마리아는 그의 어색한 모습에도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낯선 외국인 손님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메뉴 하나하나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그리스에 익숙하지 않을 그를 배려하여 향신료 사용이 적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레스보스 전통 가정식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내왔다. 신선한 토마토와 오이 페타 치즈가 듬뿍 들어간 샐러드 향긋한 허브와 함께 구워낸 양고기, 요리, 그리고 마리아가 직접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만든 소박한 스튜까지 음식 하나하나에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건우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며 허기진 배뿐 아니라 지친 마음까지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 여행 중이신가 봐요. 칼로니는 처음이세요. 불편한 건 없고요. 식사를 마친 건우에게 마리아가 다가와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그녀의 꾸밈없는 관심과 친절함에 건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외로움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서툰 그리스어 실력,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 계획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느끼는 막막함까지 마리아는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공감해 주었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때로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며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여기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을 가리지만 마음을 열면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이 많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인들은 가족처럼 여기는 필록세니아 정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 이곳에 머무는 동안은 아무 걱정 말고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세요. 그녀의 말은 마치 마법처럼 건우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날 밤 건우는 마리아의 배려로 타베르나 위층에 잡힌 아늑한 방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바라본 칼로니의 별들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따뜻하고 희망찬 빛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마리아의 따뜻한 보살핌과 도움 덕분에 칼로니 마을에서의 생활에 차츰 안정을 찾아가던 건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업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그의 야심찬 온라인 플랫폼의 성패는 무엇보다 칼로니 마을의 자랑이자 핵심 생산물인 최상급 올리브 오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달려 있었다. 마리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추천하는 곳은 바로 마리아의 친언니인 소피아가 가문이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올리브 농장이었다. 마리아는 언니 소피아가 워낙 성격이 강하고
일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완벽주의자인데다 외부인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강한 편이라며 걱정했지만 건우의 진지한 눈빛과 설득에 결국 다리를 놓아주기로 약속했다. 다음날 아침 건우는 마리아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을 안고 소피아의 농장으로 향했다. 마을 외곽 언덕 위에 드넓게 펼쳐진 소피아의 농장은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서부터 보는 이를 압도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700년은 훌쩍 되었을 법한 고목들이 하늘을 향해 굵고 힘찬 가지를 뻗고 있었고 은빛으로 반짝이는 올리브 잎사귀 사이사이로 지중해의 강렬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잘 가꿔진 농장 한가운데에는 오랜 세월의 위엄을 간직한 석조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입구에서 건우를 맞이한 소피아의 모습은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여신처럼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든 자세와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하고 깊은 눈빛. 그녀 역시 5년 전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슬픔에 잠겨있기보다는 오히려 가문의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경영 기법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농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제는 마을 전체의 존경과 경애를 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그녀의 주변에는 쉽게 넘볼 수 없는 위험과 냉철함이 감돌고 있었다. 건우는 준비해간 계획서를 정중하게 내밀며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칼로니 마을 올리브 오일의 뛰어난 품질과 세계 시장에서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져다줄 이익과 상생의 가치를 열정적으로 역설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소피아의 농장이 가진 역사와 철학, 그리고 레스보스의 문화와 정신을 함께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소피아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건우의 말을 끝까지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젊은이의 패기는 높이 사지만 당신이 말하는 세상은 내가 아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올리브 나무는 컴퓨터 화면 속에서 자라는 게 아니요. 7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이 땅의 정직한 노동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는 검증되지 않은 낯선 기술에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 생각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없어 보였다. 첫 만남은 그렇게 차가운 거절로 끝났지만 건우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소피아의 거절 속에서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일과 땅에 대해 깊은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반드시 그녀의 마음을 얻어야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그는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일찍 농장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말없이 멀찍이 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4일 후부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올리브 나무 가지를 치고 잡초를 뽑고 무거운 수확 바구니를 나르는 고된 노동을 군말 없이 해내는 그의 묵묵하고 성실한 모습에 소피아는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가끔씩 그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거나 올리브 재배에 대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건우는 또한 마을 청년들 중에서 컴퓨터 기술에 밝고 새로운 변화에 열려있는 코스타스를 찾아내어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로 삼았다. 코스타스는 건우의 사업 계획에 깊은 흥미를 느꼈고 소피아를 비롯한 마을 어른들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그는 건우가 만든 플랫폼의 시험 버전을 직접 조작하며 그 편리성과 효율성을 보여주었고 소피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들을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코스타스의 적극적인 도움과 건우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노력에 소피아의 마음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건우가 단순한 이익만을 쫓는 장사꾼이 아니라
진정으로 칼론이 마을의 미래와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는 젊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소피아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만든 것은 마을의 다른 농장주이자 그녀의 오랜 경쟁 상대인 마노리스 영감의 치졸한 방의 공작이었다. 탐욕스럽고 보수적인 마노리스는 소피아와 건우의 협력이 자신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을 두려워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소피아가 외국 놈과 짜고 마을의 올리브를 헐값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소피아의 농장 용수로에 몰래 흙을 쌓아 물길을 막는 비열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구시대적이고 비겁한 행태를 직접 목격한 소피아는 더 이상 과거의 관습과 악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오히려 건우와의 협력을 통해 칼로니 마을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가져와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마침내 건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건우 씨, 당신의 진심을 알겠소? 이제 당신과 함께 일하겠소. 대신 우리 조상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이 올리브 나무와 우리 마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해 주시오. 절대로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그 순간 건우는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그녀의 굳건한 신뢰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700년 된 거대한 올리브 고목 아래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히는 순간 칼로니 마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칼론이라는 작은 세상 안에서 소피아와 마리아 두 자매의 삶은 서로에게 거울과도 같았다.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님 대신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온 그들은 젊은 시절 각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깊은 슬픔을 공유해야 했다. 전통과 관습이 강하게 남아있는 레스보스의 시골 마을에서 젊은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편견과 제약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두 자매는 서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힘을 얻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꿋꿋하게 삶의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애증이 섞인 복잡하고도 깊은 강과 같았다. 소피아는 타고난 강인함과 불굴의 의지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올리브 농장을 지켜냈다. 남자 형제 하나 없는 집안에서 그녀는 일찍부터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억누르고 강인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데 익숙해졌다. 그녀는 동생 마리아와 조카 디미트리스에게 언제나 흔들림 없는 바위 같은 존재가 되어 주려 애썼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외로움과 슬픔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 밤이 되면 홀로 농장 언덕에 올라 멀리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이 그녀가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사치였다. 그녀는 동생 마리아의 여리고 감성적인 면을 때로는 답답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 없는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언니와는 정반대로 따뜻하고 사교적인 성품을 지녔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작은 타베르나를 웃음과 온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가꾸며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어린 아들 디미트리스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한 그녀는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어 틈틈이 아름다운 직물을 짜거나 오래된 가구를 수리하고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삶 속에서 예술적인 감성을 곰피웠다 하지만 그녀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 특히 자신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언니 소피아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그녀를 작아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언니의 강인함과 독립심을 존경하면서도 때로는 그녀의 지나친 냉정함과 무뚝뚝함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듯 닮은 두 자매의 삶에 이건우라는 예기치 못한
인물의 등장은 잔잔했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소피아에게는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부드러움과 웃음을 되찾아 주었고, 마리아에게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두 자매의 서로 다른 매력을 존중하고 이해했으며, 때로는 그들 사이의 오랜 갈등과 오해를 현명하게 풀어주는 발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건우의 존재는 두 자매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각자의 마음속에 전에 없던 새로운 감정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를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세 사람의 운명이 이미 서로에게 깊숙이 얽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건은누는 이제 더 이상 칼로니 마을의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소피아의 농장에서 코스타스와 함께 플랫폼 개발과 운영에 박차를 가하며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리아의 새 타베르나에서는 디미트리스와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치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탈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그의 하루는 두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며 흘러갔다. 낮에는 소피아와 함께 올리브 오일의 품질 관리 기준을 논의하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치열하게 비즈니스의 세계를 헤쳐나갔다. 그는 소피아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결단력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일외적인 부분에서는 의외로 허술하고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인간적인 연민과 보호 본능을 느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마리아의 타베르나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하루의 긴장과 피로를 풀고 마리아가 정성껏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먹으며 위안을 얻었다. 그는 마리아의 변함없는 다정함과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마치 고향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고, 그녀가 틈틈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직물 작품이나 손수 만든 소품들 속에서 섬세한 예술적 영감을 얻기도 했다. 그는 또한 마리아가 어린아들 디미트리스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지혜롭게 키워내는지 지켜보며 그녀의 모성카해와 생활력의 깊은 감탄과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자매 모두에게 단순한 사업 파트너나 친구를 넘어선 깊고 복잡한 감정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때로는 소피아의 강인함에 기대고 싶었고, 때로는 마리아의 따뜻함에 안기고 싶었다. 그의 마음은 두 개의 태양을 동시에 바라보는 행성처럼 두 여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두 자매 역시 건우를 향한 마음이 우정 이상으로 깊어지고 있음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했다. 소피아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남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18살 가까이 어린 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주책스럽게 느껴져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녀는 건우가 자신의 동생 마리아와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놀라곤 했다. 마리아는 건우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와 자신을 향한 순수한 존경심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닫혀있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건우와 함께 있을 때면 마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가슴이 뛰고 행복했지만, 동시에 자신보다 훨씬 능력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언니 소피아와 그를 비교하며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는 건우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언니에 대한 배신은 아닐까, 혹은 아들 디미트리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올리브 수확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피아의 말에 마리아와 건우는 기꺼이 그녀의 농장 일을 돕기로 했다. 세 사람은 함께 탐스럽게 익은 올리브 열매를 따고 무거운 바구니를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고 된 노동이었지만,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도우며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 사이의 어색함과 미묘한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친밀한 유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저녁 식사를 위해 마리아가 가져온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소피아가 아껴두었던 오래된 와인을 함께 마시며 세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의 강물처럼 서로에게 흘러들어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 사랑의 형태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불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뿐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세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운명의 실타래처럼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건우의 온라인 플랫폼이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며 칼로니 마을에 전에 없던 활기를 불어넣자 이를 눈가시처럼 여기던 세력들의 방역 또한 본격화되었다. 특히 그리스의 농산물 유통기업인 올림포스 푸드 등은 자신들의 막대한 이익을 위협하는 건우의 플랫폼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최고의 로펌을 고용하여 유럽연합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문제 삼아 플랫폼 운영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언론을 매수하여 건우와 소피아 마리아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며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사기꾼이 돈 많은 과부자매를 유혹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 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동시에 마을 내부에서는 마노리스 영감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방해가 극에 달했다. 마노리스는 올림포스 푸드로부터 뒷돈을 받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건우와 소피아 마리아에 대한 온갖 험담과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그는 소피아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신성한 올리브 나무를 외국 자본에 팔아넘기려 한다고 선동했고 마리아의 타베르나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그녀의 생계를 위협했다. 심지어는 밤중에 몰래 소피아의 농장 창고에 돌 지르려다 코스타스에게 발각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다. 외부의 거대한 공격과 내부의 비열한 음모 속에서 건우와 두 자매는 속수무책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듯했다. 플랫폼은 계속되는 법적 공방과 해킹 공격으로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고 소피아는 농장 운영 자금이 막히고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이중고에 시달렸으며 마리아는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아들 디미트리스가 겪는 고통 앞에서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세 사람 사이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기도 했고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싹트기도 했다. 한때 단단해 보였던 그들의 특별한 가족 관계는 이제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가장 밝은 별이 빛나듯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그들을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작은 영웅들의 존재였다. 젊은 조력자 코스타스는 자신의 일처럼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법률 자문을 구하고 기술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건우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라며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인 키리아 엘레니는 흔들리는 마을 민심을 다잡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녀는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진실의 눈으로 보시오. 저 젊은이는 우리 마을에 희망을 가져왔어. 그리고 소피아와 마리아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의 이웃이오. 누가 감히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이오? 라며 투철한 카리스마와 연륜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잠시 흔들렸던 마을 사람들은 점차 진실을 깨닫고 다시 건우와 두 자매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디미트리스가 보여준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은 어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디미트리스는 학교에서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랑 이모, 그리고 건우 삼촌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요.
라고 눈물 흘리며 소리쳤고 힘들어하는 세 사람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며 내가 지켜줄게요.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어른스럽게 위로했다. 이 작은 영웅의 용기와 사랑 앞에서 건우와 소피아 마리아는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한번 굳게 손을 맞잡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과 가족, 그리고 칼론이 마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건우는 코스타스와 함께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 법적 공방과 해킹 공격에 맞서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웠고, 소피아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올림포스 푸드의 음모를 폭로하며 농장의 명예를 되찾았다. 마리아는 타베르나를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며 디미트리스를 지키는 동시에 마을의 단합을 이끌었다. 놀랍게도 소피아와 마리아는 동시에 건우와의 깊은 사랑의 결실로 새 생명을 잉태했다. 세 사람은 세상의 편견을 딛고 디미트리스를 포함한 새로운 가족을 꾸리며 칼로니의 푸른 언덕에서 희망의 씨앗을 키워갔다. 그들의 플랫폼은 세계로 뻗어나가며 칼로니의 올리브 오일을 글로벌 무대에 날렸고 마을은 다시 웃음과 번영으로 가득 찼다. 이 독특하고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